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진TV입니다. 오늘 게스트, 우리 직진TV에 빼놓을 수 없는 게스트죠. 누굽니까? 톡돌입니다. 턱돌이 대위님과 함께 오늘 찍은 컨텐츠는요, 스타벅스가 지금 10시에 문을 닫아야 돼서 빨리 찍고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 컨텐츠는요, 장군을 포기한 대령입니다. 장군을 포기한 대령. 장군을 포기한 대령. 사실 이제 나무위키를 보면서 같이 나눌 텐데, 사실 말년 간부 중에 대령이 말년 간부다라고 생각하기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나무위키를 찾아보니까 장포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를 이번에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위 출신인 턱돌이님과 함께 장포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장포대에 대해서는 뭐 말씀도 많으시고요. 물론 장군 이제 준장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지만 대령분들이랑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일단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면 보니까 한국군의 상황이 병력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령이 준장으로 증급하려면 엄청난 노력에 관훈, 추가로 정치력까지 필요하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엔 대령에서 장군을 올라가려면 그렇죠. 몇 천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 근데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네.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사실 대령부터라고 이야기를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령부터 진급을 하려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만 잘해서는 조금 힘들다라는 맞아. 이야기를 사실은 저도 들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무위키에서 얘기하는, 물론 당연히 대령에서 준장 진급하려면 더 힘들겠지만 이제 뭐 그냥 나무위키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뭐 굳이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정치력을 이렇게 막 엄청 더 들여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물론 대령하고 이제 준장으로 올라가는 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긴 합니다. 힘들긴 합니다. 네. 그건 그런데 맞아. 어쨌든 중령에서 대령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의 2배 이상의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물론 기수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장군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기수랑 맞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도 보시면 지금 정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현 정권 들어오고 나서 사실 누구나 다 합창의장 진급을 예정자라고 하셨던 분이 진급이 안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보다 후배 기수분이 이제 진급을 하셨거든요. 진급을 하고 그 자리를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사실 조금 힘든 경우가 있죠. 지금 사실 이제 2스타, 3스타 같은 경우에는 육사 출신으로 따지면 54기, 53기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윗기수 분들은 사실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육사 아니어도 제가 근데 기술 잘못 알고 있나? 제가 68기랑 동기인데 52기가 지금 장군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아니, 제가 사실 기술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사실 같아요. 저는 저의 기수랑 비슷한 기수가, 학구는 조금 그래도 기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육사는 기수가 얼마나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68기랑 동기니까 68기랑 돌게. 네, 52기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보다 몇십 년밖에 안 빠른데 그분이 지금 그런가? 왜냐하면 지금 한 20년은 빨라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는 편집을 못하고 드리도록 오케이, 할게요. 편집. 근데 제가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실제 우리가 좀 막 얘기하면 좀 짬배령급 되는 분한테 말씀을 들었던 게 있는데 그걸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요걸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군이 진급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령보다. 간단한 의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것도 하나 컨텐츠로 만들 예정. 그렇죠. 한 거의 바뀌는 게 1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컨텐츠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께 얘기 들은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본인의 지위와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장군이라고 했을 때와 대령이라고 했을 때의 차이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장군이라고 하면 와 장군이다 뭐 이런 게 있고 대령이라고 하면 그래서 장군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준장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대령을 끝까지 갔을 때가 준장분보다 군생활을 조금 더 길게 하죠. 맞아. 한 2년, 3년? 그렇죠. 그 정도 더 길게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더 있기도 있고, 그분이 얘기했던 거는 사실 군생활 길게 하는 걸 떠나서 이제 경조사나 뭐 이런 일을 갔을 때 똑같은 금액을 내도 장군이 되고 나면 야 쟤는 장군인데 이거밖에 안 해? 라는 시선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본인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러니까 자 본인이 이제 준장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갈 수 갈 게 있으면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뭐 아슬아슬하고 뭐 이랬을 때 이제 그 본인의 생각은 이제 내 노후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약간의 마음 편한 게. 부담이 좀 덜 되는 편을 택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럼 물론 진짜로? 물론 그분 자체가 이제 뭐 진급이 대상자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죠, 그쵸? 네, 저한테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거를 좀 그분은 보병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생각이 좀 다르게 가지셔야 되는 게 그분은 보병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고 어떤 특수병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수의 병과 같은 경우에는 원스타가 끝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사실 이런 생각이 뭐 적용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그치. 왜냐하면 본인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그 자리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아무튼 다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보병 대령분이셨는데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류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있듯이 비전투 병과는 흑활 확률이 장포대 개념이 희박한데 보병 출신이나 전투병과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장포대로 흑활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약간 이걸 좀 격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방금 한 얘기가 되지 그렇죠,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전군을 통틀어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대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 아마 현역 근무하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 사단에 보면 부사단장님이라는 존재들이 막 존재를 하세요. 그쵸. 작전부사단장, 뭐 행정부사단장, 뭐 행부님, 작부님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가끔씩 보면 실제 사단장님보다 선배 기수분들 계세요. 진짜 많던데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그냥 대령으로 전역하시는 분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단장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많이 돌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특별한 뭐 권한이나 뭐 이런 게 없었다면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닌데 만약 진급 이제 장교 진급 심사나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분들이 또 심사위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평가위원? 아무튼 그런 또 직책을 또 맡고 계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뭐 하는 임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 직책에 맞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담기는 힘이 충분히 실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담기기 때문에 진급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정군 통틀어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가 거듭나게 된다는 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실 본인은 진급을 포기했지만 자기 동기 중에 진급 빨리 한 사람들은 또 빠르게 진급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게 또 같은 동기 라인인데 그보다 후배분들이 진급을 하셨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장포대 타입 중에 이제 보통 공포의 재앙으로 군림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영내 부조리를 저질러도 얼마든지 장성선에서 무마시킬 수 있다. 현역 장성이라면 철퇴를 각오해야 되는 장포대 갑질 행각이나 언어 성희롱 정도는 장성의 비호. 왜냐면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장성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사회적 통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차피 전역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네. 이제 명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그쵸. 어차피 집에 갈 사람들인데 그냥 참아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있는 것 같고,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학교 기관에서 학교 기간은 그런 게 또 있을 학교 수 있죠. 기관에서 이제 중령인지 대령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교관들을 괴롭혀서 교관님들이 참다가 그 폭언이나 뭐 그런 걸로 신고를 했는데 그냥 잠깐 정직되거나 그냥 아예 나는 잘릴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일이면 그 정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니까 보직 해임이라는 게 자기의 보직만 그냥 해임된 거지 다른 데로 또 보직 받으면 되는 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보직 해임이라는 게 진급을 포기한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급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불명예고 그게 자기의 앞으로의 이제 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받더라고요. 처벌 자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근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이제 본인의 명예를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아무튼 하긴 할 텐데 보통 그렇죠. 근데 보직 해임까지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저는 대위잖아요. 근데 약간 파견